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폭로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정부 질의에서도 다시금 불꽃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SNS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법적 도덕적 검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받은 활동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가요? 이제 이번에 재정정보원 정보통신망에 이제 그걸 뚫어가지고 네. 47만 건을 내려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지금 시비를 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다면 제가 경험한 일이 201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 예. 그때 딱 개시한다는 회의, 그리고 종결한다는 회의 두 번 열고 끝났거든요. 1년 네네. 남짓. 예. 그때 9천여만 원 그냥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그거랑 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그 국회 부의장 2년 재직 중에 뭐 6억 특활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과연 그럼 본인은 그러한 돈들에 대해서 이런 잣대로 검증을 하고서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심재철 의원이 그 9천만 원 이제 지적하신 9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국회에 반납했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반납하기 사흘 전에 일부 언론이 예. 회의 두 번 열고 무슨 1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느냐. 예. 그런 비판 기사를 실으니까 나온 그 이제 반납하겠다 하고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스스로 염치가 없어서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뭐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언론의 비판 때문에 마지못해 반납하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심재철 의원 사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으로 지금 이게 비화가 되고 있는 양상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자료 유출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통령 권력의 야당 탄압이다. 논점이 좀 그 여야 간에 너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자료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재정정보원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가서 네. 47만 건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받아간 그것을 가져간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야당 탄압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기재부의 입장문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 간접 상황들, 정황 상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더군다나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 판사들 영장 잘 발부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권당이 혹은 행정부가 영장 발부하라고 해서 이렇게 발부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네. 우연히 정보를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고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러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기재부 입장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입장문을 믿고 있는 그 입장인데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건 5단계를 거쳐야지 이 비인가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5단계를 거치기 전에 기재부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비인가 정보를 습득할 방법을 알아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그러고 난 뒤에 새로 아이디들을 보좌관들이 발급을 받았고요. 그 새로운 아이디에 의해서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이 재정정보원의 이 정보통신망을 뚫었다. 이렇게 기재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이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재정정보원 측에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그렇다면 이것이 합법적이고 의정활동 일환이라면 가져간 거 맞다. 국정감시를 위해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접속과 열람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 계속해서 지금 뚫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해킹의 우려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킹이라는 얘기는 소위 이 세속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예. 그것을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예. 그 대정부 질문 시간에 네. 심재철 의원이 이 재정정보 시스템 접속의 합법성을 주장하겠다, 현장에서 시연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영장이 그냥 발부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죠. 예. 그랬을 때 이 5단계의 이 재정정보원 정보통신망 그것이 그렇게 백페이스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네. 그 누름으로써 열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 뭐 행사비, 여비, 운영경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가기밀 탈취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요, 업무 추진비는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업무 추진비가 국가기밀은 아니겠지요. 예. 근데 여기서 심재철 의원이 지금 공개한 업무 추진비는 그걸 알게 된 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정보원에 지금 비인가 행정정보로 남겨진 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접속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업무 추진비 자체는 뭐 국가기밀은 아니겠죠. 또 그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법원이 영장 발부 또 검찰의 압수수색 이게 너무 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히려 영장이 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영장이 많이 기각됐고요. 예. 또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영장이 뭐 수도 없이 기각됐잖아요. 네. 쉽게 발부 안 해줍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법원이 이것을 지금 기재부 또는 기재부 산하 정보원 관련 또 국회 관련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영장 발부해주지 않습니다. 네. 이 업무 추진비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이정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명을 다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 의원이 청와대 의견을 재반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 추진비로는 사우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생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우나가 업무 추진비에서 의무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사우나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지난 동계올림픽 때 그 추운 겨울에 경호를 섰던 경호요원들이 얼마나 몸이 어렵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 몸을 좀 녹이라고 1인당 5,500원에 해당하는 목욕비, 사우나비를 준 건데요. 예. 지금 이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적인 용도로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하는 무슨 사우나라든지 또는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안마라든지 이용, 미용 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거지. 네. 그 당시 이 소위 경호요원들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몸을 녹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 클린카드를 사용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청와대는 대변인 그리고 총무비서관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사태가 저는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탁 열려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고 열흘 동안에 신규 아이디를 발급받아가면서 그리고 기재부 직원을 국가재정정보원 직원을 불러서 다운로드하는 것도
지금 그 특별한 교육을 받았죠. 예. 그리고 5단계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도 아주 중차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의 긴밀한 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 이것은 대단히 중차대한 국가 보안 정보와 관련된 그것의 어떤 남용과 관련된 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결해 주신 김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난 8월부터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해서 특검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됐다가 갑자기 법원이 무더기로 압수수색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본격적인 몸통 수사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요? 몸통 수사는 처음부터 있었고요. 예. 이 사법농단의 몸통은 딱 한 분 저는 정확하게 꼽고 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는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나름 지난번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이후에 다소간에 좀 호전이 됐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그리고 또 자택에서 USB도 함께 지금 압수됐기 때문에 네.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부에서는 헌데 시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있거든요. 뭐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면 항상 의미 있는 자료는 직간접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은 기각됐었고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가 이번에 또 USB가 서재에서 발견이 됐어요. 저희 청취자께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의해서 발견된 USB 증거는 성동격소일 수 있다.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중요 자료를 숨기지 않고 순순히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이 USB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변호인에 의해서 이제 영장이 집행이 된 건데요. 만약 USB가 깡통이라면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영장의 피의자로 소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판사들 사찰한 거하고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 청구에 관여된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압수수색 자료 분석 끝나고 나면 이제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윗선에 대한 강제 수사 얼마나 정밀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법원이 끝까지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특검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요. 이제 물꼬가 이제 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사법부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검까지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결국은 국민들의 이해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면 특검까지 안 가겠지만 납득 못하게 되면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